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전액 회수가 불투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저희 답변은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자, 오늘은 하락장에서 더욱더 빛이 나고 있는 GPL 채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죠. 아파트 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가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자산에 투자해 놓으셨던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좀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들 무너지는 시장에서도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따박따박 이자를 잘 받으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GPL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GPL 채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GPL 채권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GPL 채권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안정성 때문인데, 그럼 그 안정성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얼마나 안전하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이란 이런 거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다가 만기에 원금 돌려받는 거, 이게 채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다가 원금 돌려받는 이런 거에 하신 분들은 회사채를 투자하신 거고,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고채에 투자를 하시게 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면 그건 담보부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GPL 채권은 기본적으로 담보부 채권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PL 채권 투자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여윳돈이 있으신 분이 있고 자금 조달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서로 모르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 행복이가 개입을 해서 여윳돈이 있는 분에게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대출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리금을 받고 이렇게 원리금을 상환해 드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필요한 자와 빌려주려는 자 두 분을 연결해 드리는, 약간은 돈의 공인중개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행복이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할 때 그냥 돈을 빌려주면 안 되고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돈이라는 거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기도 힘든 게 돈이기 때문에 원래 돈거래는 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당연히 자금 조달하시는 분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당연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저희는 담보로는 아파트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하게 되면 근저당권을 저희가 잡게 되고, 또 고객분들, 투자자분들께서는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근저당권은 뭔지 아시는데 질권 설정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질권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권 설정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차주가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겠죠. 그때 뭐라는 거냐면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인 저희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법원은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해당 담보물,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낙찰자가 나오게 될 거고요. 낙찰자는 낙찰금을 법원에다가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은 그 낙찰금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라는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받게 되시는 분은 질권자이다. 1순위로 돈을 받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질권이라는 것은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저당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네, 그거에 우선하는 게 질권 설정입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GPL 투자는 이율로 보면은 3.8%의 이자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금액적인 예시로는 1억 투자하신 분들이 매월 정확하게 48만 얼마인데 약 5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 차주가 돈을 안 갚으면 질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투자금 회수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경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자체가 내려가 있으면은 경매 낙찰가율이 낮아질 것이고, 투자금의 일부라도 손해가 나서 전액 회수가 불투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답변은
채권 매입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채권 매입 약정이라는 게 뭔지 좀 같이 알아봐야겠죠. 채권 매입 약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약간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나 아프면 돈 줘, 대신 내가 보험료 낼게. 요게 이제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채권 매입 약정 계약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GPL 채권이 부실되면 돈 줘, 대신에 내가 이 NPL 채권 너한테 줄게. GPL 채권이 부실화되면, 차주가 돈을 안 갚으면 NPL 채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PL 채권이 부실 채권 되면 NPL 채권 줄 테니까 나 돈 줘야 돼. 이런 계약을 하는 게 채권 매입 약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 매입 약정이라는 건 GPL 채권이 부실되면 미리 매입 약정을 한 회사가, 매입 약정사가 돈을 주고 우리의 채권을 매입해 가는 것, 그게 채권 매입 약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냐면요, 기존에 만약에 채권 매입 약정이 안 되어 있다면 경매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경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담보 물건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채권 매입 약정이 되어 있으면 담보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채권 자체를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담보 물건의 가격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되고 하락되는 이런 시장일 때는 경매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그러면 약간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불안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처럼 채권 매입 약정이 되어 있으면 경매를 통해서 담보 물건을 팔아서 회수하는 게 아니고 채권 자체를 그냥 제값 주고 파는 거거든요. 그 채권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이제 채권을 팔게 되는 약정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매입 약정이라는 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GPL 채권 투자를 하고 계시고 매달 이자를 잘 받으시면서 시장이 흔들리지만 별로 불안해하지 않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 약정을 할 때는 우량 채권만 약정이 됩니다. 이게 아무리 아파트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서, 또는 LTV 비율이 저희는 75%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돼버리게 되면 우량 채권이 아니라 약간은 좀 부실 확률이 높은 채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 매입 약정은 우량 채권만 약정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만약에 3명이 아파트를 담보를 제공하면서 나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기존에는 저희의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께 대출을 진행하면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채권 매입 약정사가 약정 심사라는 걸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저희한테 3건의 대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3건에 대한 정보를 약정사와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약정사는 판단을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 2개는 이거는 우리가 약정해도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을 것 같아. 그게 약정해 줄게. 근데 이거 1개, 오른쪽에 있는 거 1개는 이건 약정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 건은 우리가 약정할 수 없겠어 라고 약정사가 약정 심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약정사가 오케이한 물건들에 대해서만 대출 승인을 하고 이게 GPL 채권이 되어서 저희 고객분들께 공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게, 채권 매입 약정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매입 약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저희가 약정사 믿고 우리가 손해볼 일 없으니까 이상한 거 막 할 수도 있잖아요. 막 LTV 비율도 막 85%, 9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파트 물건도 대단지나 이런 게 아니라 저기 지방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거래도 잘 안 되는, 경매로 갔을 때 낙찰가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약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게 참 똑같은 게, 우리도 투자할 때 안전한 물건에만 투자하고 싶잖아요. 약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정사도 돈을 벌려고 약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것만 이 사람들도 약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껌껌이 이렇게 저희랑 같이 심사를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GPL 채권 하는 회사들이 저희 말고도 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 이 약정 심사에 통과되는 물건이 없어서 약정을 못하는 곳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이 채권 매입 약정을 8월 달에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고객분들께서는 아니, 채권 매입 약정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데 이걸 왜 이제서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채권 매입 약정이 사실상 필요가 없었죠.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부실시 됐을 때 추가 수익의 기회가 박탈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게 지필 채권 투자를 하시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부실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기보다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실이 되면 연체가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대출은 연체하면은 뭐가 있어요? 연체이자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어릴 때 만화책이나 비디오 빌려갔다가 늦게 반납하면 연체료 물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GPL 채권이 연체가 됐다. 그래서 부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매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 경매로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연체 이자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 수익의 기회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실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꼭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실이 됐을 때는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채권 매입 약정을 하게 되면 부실이 되잖아요. GPL 채권이. 그러면 무조건 그 매입 약정사에게 이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팔지 말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부실되면 무조건 판다를 약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실됐는데 우리도 팔지 말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부실됐을 때 약정사도 사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약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채권 매입 약정의 포인트는 부실이 되면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간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체가 됐을 때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다 매입 약정사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승장이라든지 이럴 때 부실 시 추가 수익의 기회가 박탈되는데 이걸 채권 매입 약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아까 제가 요거 할 때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하고 보험료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채권 매입 약정은 이 약정을 하는 것 자체에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물론 그 수수료는 저희 회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위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만 봐도 채권 미입 약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비용까지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상 별로 이걸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안 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서 저희가 적시적소에 채권 미입 약정을 진행을 하게 됐다. 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승장이 다시 오면 그때는 이 추가 수익의 기회를 채권 매입 약정사한테 줄 게 아니라 저희들이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오면 매입 약정 하고 있는 거 연장할지 말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매입 약정에 되어 있는 GPL 채권의 장단점은 뭐냐면 연체 이자를 받을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매각해가지고 그냥 투자금 회수할지를 원래는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매입 약정이 안 되어 있으면 경매로 진행해서 연체이자까지 받을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NPL 채권으로 매각할지, 이 채권 매입 약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우량한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채권들은. 근데 약정이 되어 있으면 연체이자를 받을지 말지 선택하는 선택권이 없어진다. 그런 추가 수익의 기회는 매입사가 취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투자자분들, 저희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매입사는 왜 약정을 하는 거지? 내가 딱 봐도 지금 부동산 시장 불안한데 매입사들은 저걸 왜 사가겠다고 미리부터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리스크를 저희가 이제 넘긴 거잖아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또 걱정해 주시는, 또 우린 또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람보르기니라는 자동차를 공짜로 드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차를 가지실래요? 안 가지실래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러시겠죠. 갖고 있으면 그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뭐하러 갖고 있냐, 나 그 부담된다, 안 가지겠다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공짜로 준다고요? 그러면 내가 받아서 되팔아서 차익 남겨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람보르기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사고가 나서 다 망가져 있고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동차의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도 가지실래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왜 가져 이 사람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철덩어리, 우리한테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누군가한테는요, 이게 저가에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툭탁툭탁툭탁 고치고 용접도 하고 타이어도 갈아 끼고 다 쓸고 닦고 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멋진 새 자동차를 만들어서 잘 타고 다니기도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전문가에게는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GPL 채권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파트 시장이 좀 조정되고 하락하다 보니까 위험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 매입 약정사, 그분들은 정말 이 시장에 잔뼈가 굵고 전문가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위험해 보이지 않느냐면은 그분들은 뭐 대입변제나 방어 입찰이나 뭐 도매금융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그분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망가진 자동차를 고칠 수 없지만 누군가는 잘 고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약정사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는 조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입 약정을 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고객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직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GPL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GPL 시장에서 저희가 물건 확보라든지 양질의 물건을 선점하는 거 할 수 있는 그 힘이 저희한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 돈만 가지고 하면 그걸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힘입어서 저희가 GPL 물건을 잘 확보하고, 또 양질의 물건이기 때문에 채권 매입 약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께서 뭔가 힘을 모아주셨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좋은 유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역할은 변함없이 충실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L 채권 관련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행복재무상담센터라고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 회사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공식 블로그에서 맨 아래로 내리면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GPL 부동산 담보 채권 투자라고 돼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GPL 채권은 무엇인가, GPL은 안전한가, 투자 기간은 뭐 투자 비교, 뭐 업체 고르는 법, GPL 투자 순서, 오늘 한 채권 매입 약정이 뭔지 등등 이렇게 글로써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다 해놨거든요. 이거를 또 강솔 매니저님이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분들, 뭔가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글로써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